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16일 장중 1,400원대를 돌파하는 등 급등세를 보이자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나 환해지 등 보조수단을 우선 선택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가 2년 7개월 만에 고객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천만 고객 달성 속도는 카카오뱅크보다 다소 늦지만 K뱅크보다는 빠르다고 전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과 동일한 7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을 통해 주가 안정을 도모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에 소각키로 한 자사주는 보유 자사주 수량의 10%에 해당합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등락이 심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마감, 코스닥은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에 1%대까지 올랐지만 오늘 830선에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래도 반도체와 IT, 화장품 관련주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오늘 조영호 전문가님과 시장 분석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조영호 전문가님의 무료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까지 잘 짚어드리니까요. 조영호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조영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시장 참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네. 오르는 것 같더니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많이 눌렸는데 네. 자, 우리 반도체 이런 주들 갈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 많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시작이 좋았죠. 미증시가 이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끝났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1.4% 정도 이제 강세를 좀 보여주면서 오늘 한국 증시 좀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나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이 오전장 좀 넘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을 한 모습인데 오늘 이제 우선 코스피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최근에 이 저점을 높이면서 가는 그런 이제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임과 동시에 이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림이 나오면서 이런 추세선에서 한 번씩 주가가 이렇게 튀겨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런 모습이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장중 고점이 이 추세선을 맞닿는 여기가 지금 저항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항대. 그 소리는 앞으로 이 선이 이 추세선이 상방으로 돌파될 시에는 우리가 추세 전환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어떤 사선 이 추세선을 뭐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좀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횡적인 가격 그런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었을 때 횡적인 가격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될 가격은 어딘가? 그러면은 이제 2,650이라는 요 지점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50을 이제 회복을 하는가 못 해주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고요. 장중에 이제 갑자기 잘 나가다가 여기서 5분봉입니다. 장중 5분봉 오늘 이 부분서부터 해서 각도를 딱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줬는데 5분봉에서 뭐 여기를 잡았다고 해서 5분봉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의 시세에 뭐 어떤 영향이 있다던가 또는 연속성이 있다던가 그런 모습은 이제 신뢰도가 좀 낮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런 어떤 급락이 나왔던 거는 지금 역시 계속 좌측에서 한 며칠 동안 이어져 왔던 이 하방 압력이 지금 증시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이제 좋은 모습은 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강하게 갔던 어떤 테마라든가 이 산업 이거를 이제 좀 알아보자면은 제가 위에다가 제목에다가 테마성 그리고 이 산업성 이렇게 두 가지를 써놨어요. 이거는 엔드 표시를 제가 해놨는데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증시의 어떤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테마성이냐 산업성이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판단해서 구분해서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이제 종목들의 강세 이런 걸 이제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테마성에 위에 이제 지금 테마성에 속하는 게 초전도체 그리고 광고 이런 것도 광고 산업도 있지만 보통은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테마성. 그리고 밑에 중국 상장 기업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 이런 거 역시 이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는데 흐름이 이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뭐 증시가 막 상방으로 칠 때 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안 좋을 때 지금처럼 안 좋을 때 생뚱맞은 이유로 강세 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역시 좀 테마성으로 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산업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지금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이 부분에서 반도체예요. 반도체. 지금 뭐 HBM이라든가 CXL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또는 밑에 유리 기판인데 심지어 이 반도체 안에서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그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적인 어떤 명확한 상승의 근거를 가지고 가는 또 이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초전도체가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초전도체가 강하게 간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역시 이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의 수급이 이 초전도체 같은 이제 테마주로 몰리다 보니까 오늘 아센디오라든가 선암 그리고 덕성, 파워로직스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한 가지 의아스러운 거는 이제 뭐 신성델타테크라든가 과거에 초전도체 하면은 CCS 특히 이 CCS 같은 경우가 이제 대장주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또 내일하고 또 며칠 이제 잘 이제 주가의 흐름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은 이 초전도체가 과연 지금 오늘 보여줬던 그 강세 흐름이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반도체 장비 쪽으로 해서 뭐 DIT라든가 유니셈 그리고 뭐 사이맥스, AP 시스템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하게 뭐 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강세가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적지 않은 그 강세를 보여줬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좀 밀렸는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과거 40년간의 주가를 정률 상승 비율을 보시면은 2, 4, 6, 8, 10, 2만 원, 4, 6만 원, 8만 원 이렇게 움직여요. 오늘 8만 원을 지켰다. 이거는 아직 이제 반도체 쪽의 희망회로 이런 거는 깨진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우선 하락장에서 이 테마주가 득세를 한 모습인데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덕성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덕성 같은 경우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자리예요. 이 8,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 8,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이제 상방으로 딱 돌파되고 나서는 그리고 지지 흐름 딱 보여주고 나서는 주가가 전반적으로 레벨업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죠. 최근에 이 흐름도 상승 흐름도 여기 돌파 흐름이 나오고 나서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 초전도체 같은 테마주가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지금 올리는 만큼 올리는 힘이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위에서 눌리는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이 추세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덕성이라든가 초전도체 관련주들을 차분하게 관망을 하시다가 향후에 조금 더 주가가 흘러가면은 이곳에서 어떤 패턴이 나올 거예요. 뭐 한번 끊어진다든가 그리고 나서 이 사선을 만든다든가 이런 차트 패턴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역시 한 요 정도 수준 좀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목표가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좀 관망을 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이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LS 일렉트릭 오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다시 이제 상방으로 좀 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전력설비 쪽은 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전력설비에도 포함이 되는데 초전도체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요 종목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더 이상 뭐 예를 들어서 13만 원이라고 하는 이 주가가 단이 딱 잡혀 있는 모습인데 1차 상승이 나왔던 곳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주가가 이 상승의 단이 이 분리가 되는 이 지점이 지금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 소리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화장품 업종, 특히 아모레퍼시픽 기지개 이제 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인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아모레퍼시픽은 혹시 있으세요? 아모레퍼시픽 네. 주식이 아니면 화장품이요? 주식. 주식은 없어요. 예. 네. 뭐 화장품 계신 분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주식이 중요하니까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굉장히 고가에서 네.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근에 이만큼 주가가 올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이제 단가일 가능성이 높은데 좌측에서 힘이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상방 쪽에서 역시 누르는 힘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거의 쌍바닥 수준으로 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와줬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저는 지금 기지개 편다는 이야기는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일단 단기간점으로 해서 상승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기지개라는 게 뭐 올라가는 거지 뭐 밑으로 기지개 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라인을 만들 거예요, 아마. 이 어떤 주가 평행 채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를 따라 들어갈 시에는 또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만약에 이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신규 매수라든가 그리고 내가 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조정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 기준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13만 5천 원. 항상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은 그만큼 또 좋은 그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치고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하지 마시고 항상 꼭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주가 조정 시에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반도체 쪽 오늘 자람테크놀로지 지금 거의 9% 다시 상승 나와주면서 이 주가 단은 살렸다. 하지만 지금 위에서 누르는 그런 힘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겨내지는 못했어요. 이런 곳들을 치고 올라가야지 상방으로 치는데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작용하는 그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요새 고점에 있는 종목들 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퍼센테이지가 하루의 이 변동폭이 매우 커요. 그래서 지금 항상 주식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확률적으로 50%의 확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움하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가면은 내가 많이 벌겠죠. 왜냐하면 이 고점이니까 이 받치는 힘이 높겠죠. 그죠? 강하겠죠. 그런데 전고점까지 깨면 이거는 힘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반대급부적으로 돌파를 못할 시에는 쭉 미끄러진다. 예. 그래서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캔들. 지금 이제 제가 캔들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차트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 많이 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트를 보면서 어떤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가장 이 차트에 많이 있는 게 바로 이 캔들이에요. 캔들. 이 캔들의 패턴이라든가 그리고 캔들 양봉에서의 어떤 핵심 급소, 음봉에서의 핵심 급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 만들었고요. 자,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을 해요. 이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 같이 리뷰해 보고요. 이런 이제 교육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내일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급등 감신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차트 설명 드림과 동시에 매매 기법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좀 유용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방송은 이 무료 공개 방송은 한 번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또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오늘 저녁 8시에 또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가 2,650포인트를 회복하는지가 관건이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상승하는 테마들 중에 산업성으로 올라가는지 또 테마성으로 올라가는지 잘 구분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테마 중에 화장품주 잠깐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강세 테마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자, 화장품주가 올랐을 때 우리가 이걸 계속 갖고 갈 수 있을지 이게 정말 진짜로 상승하는지가 그렇죠. 아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화장품주는 진짜 상승하는 게 맞을까요? 그거는 제가 이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네. 오늘 일단 이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단타를 장중에 이제 단타라고 하잖아요. 네. 이 단타를 칠 때 보통 이제 차트 가지고 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같이 내용을 우선 기반으로 해서 차트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차트가 답이 100%가 되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항상 이 주식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라는 게 있어야지. 이 재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윤활유예요. 윤활유. 그 윤활유가 이제 잘 있어야지 그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지. 차트가 아무리 좋아도 안 그러면은 주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이거는 시소 싸움이기 때문에 매수세라는 게 붙어줘야 돼요. 이 매수세를 촉발시키는 게 바로 이제 재료입니다. 재료. 자, 그래서 오늘 화장품인데요. 자, 그럼 이 화장품은 과연 이 안에 지금 최근에 어떤 숨은 내용이 있을까? 어떤 윤활유가 있을까? 여러분들과 이제 알아볼게요. 자, 뉴스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총선이 끝나니까 전부 오르네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죠. 최근 증시의 하락의 주범이 되는 어떤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화장품, 여기 있네요. 화장품. 그리고 가공란, 그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다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을 하더라. 이 중에서 이 인상을 이끌었던 가장 큰 게 최근에는 유가죠. 유가.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과연 오르는 게 맞을까? 우리는 이 시점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다른 논리가 있을까? 밑에 제가 좀 답을 원래는 이걸 가려놨어야 되는데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어요. 원래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예. 아니면 이 실적으로 해서 지금 건전한 그리고 몇 년간 화장품 관련주가 많이 눌렸는데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과연 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그 흐름이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것인가?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종목이라든가 내 목표가라든가 그리고 매수가라든가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화장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여기 보시는 종목은 토니몰이라는 종목이에요. 차트 먼저 이제 잠깐만 볼게요. 1차적으로 왼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나왔어요. 최근에 엔캠이 굉장한 급등세 보여줬는데 엔캠하고 물론 똑같다 할 수는 없겠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60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은 4,000원에서 7,000원, 한 100% 정도. 그러니까 이 어떤 상승률에 있어서 차이는 좀 나지만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은 똑같은 패턴입니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충분하게 이뤄져요. 그리고 나서 한번 주가가 끊어지면서 각도를 만들면서 가는 그런 이제 패턴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 좌측은 1차 파동, 여기는 2차 파동인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연속성이 있는가 또는 최근에 종목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무너질 것인가 이런 건데 내용을 일단 잘 들어주세요. 자, 우선 토니몰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내 로드샵 1세대 업체, 그러니까 화장품 중에서는 제일 먼저 좀 알려진 특히 이제 저가형 화장품 쪽으로는 그래서 애초에는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업체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품을 똑같이 만들어도 예전에는 이 어떤 화장품 담는 통 있죠, 용기. 그게 굉장히 투박하고 좀 디자인화돼 있지 않았는데 용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 디자인적으로 해서 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뭐 가끔 쓰기는 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제품 많이 쓰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지금. 그리고 초기에 이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어요. 이제 한국에서 성공해서 이 당시 이제 중국향으로 해서 화장품 관련 한국콜마라든가 등등 해가지고 뭐 엄청났었죠. 그리고 나서 한안령이라든가 뭐 이 중국 내에
어떤 이 그 좀 고급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저가 제품이 밀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중국 시장에서 부진이 이어졌죠. 이게 실적 악화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실적 악화로. 그렇죠? 이게 지금 최근 몇 년도까지 계속이에요. 계속. 2022년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내려간 거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이런 이제 좀 자금력이 있는 곳들은 좀 매수세가 그렇다고 막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솔솔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 토니모리 대표 이사죠. 이사가 자사주인데 6천만 원 규모로 매입을 했는데 요 날짜가 3월 8일이에요. 3월 8일. 그러니까 지금 4월 달이니까 한 달 전에 이제 한 6천만 원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한 거예요. 그럼 성공이죠. 단기로 봤었을 때는. 그럼 이제 실적을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던진 화두가 과연 지금 이 화장품이 어떤 물가 인상이라든가 그런 단순한 기대감 때문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실적이 수반되면서 그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 과정인가?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선 3개년도 최근 3개년도의 실적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매출액만 볼게요. 1,146억 여기가 그리고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보시면은 1,146억에서 1,267억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1,510억으로 매출액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냐면은 매출액은 이때 당시에 늘어났는데 영업이익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2022년도에 심각했죠. 영업이익이 매우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2023년도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96억 흑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 96억 흑자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은 무려 7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 무려 7년 만에. 그러니까 주가에서 움직일 때 가장 좋은 게 이런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에는 어떤 바닥에서 이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어떤 차트적인 변화도 있겠고요. 그리고 실적이라는 걸 봤었을 때는 적자에서 흑자로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이평선으로 따지면 골든 크로스. 그게 그래서 이제 좋은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 내용 보면은 지금 화장품 쪽은 나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 허황된 그리고 너무 큰 과대한 목표가를 잡으면 좀 곤란할 듯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조금씩이에요. 성장은 해. 근데 많은 성장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제5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 연평균 20%에서 30% 이상 이런 곳에 내 돈이 많이 몰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엉덩이 매매를 해야지 이런 4% 뛰기 하고 있는 그 시장에 그런 어떤 관련주를 내가 목표가를 뭐 말도 얼토당토 않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개별 종목으로 해서 뭐 실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연평균 뭐 20%, 30% 이렇게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겠지만 테마 자체적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은 뭐가 없어지냐면은 욕심이 없어져요. 욕심이. 그래서 매우 이 주식 거래하실 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항상 이 차트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막 이렇게 가다가 여기 깼어요. 그러면 요만큼 갈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못 가요. 가다가 그러면은 요 허황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요렇게 이거 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하지도 않아요. 여기까지. 누가 이렇게 하면은 하시라고 그래요, 그냥. 자. 지금 요 대표적인 이제 토니모리 이제 이 제품 라인업인데 보시면은 기초 화장품 그리고 색조. 그러니까 기초부터 해서 라인업이 다양해요. 기초부터 해서 색조까지. 그래서 다양한 라인업.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용 의료기기만 한다. 또는 뭐 우리는 색조 회사예요. 아니면 우리는 기초만 만들어요. 어떤 전문성이 확실하면 좋겠지만 이런 저가형 회사들은 라인업이 다양한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보고 이 토니모리 이 종목을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 8,000원이 기준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8,000원은 어디냐면은 이전 고점이에요. 이전에 이 자리에서 진짜 뭐 엄청난 큰 폭의 이 하락이 나왔던 굉장히 센 지점이죠. 센 지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아모레퍼식 말씀드렸을 때 고점이지만 이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신규 관점으로 봤었을 때 밀리면 들어가자고 그랬죠. 밀리면 조정 받으면. 그럼 지금도 보시면은 물량이 한 요 정도가 좀 헐거워 보여요. 헐거워. 그럼 그만큼 조정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때가 제가 봤을 때는 이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빅찬스예요. 빅찬스. 빅찬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평균 단가를 맞춰놨어요. 근데 정말 조영호 전문가 말대로 올라갔다. 돌파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추세 판단의 기준선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쌍봉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흐름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가 수익 관점으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면은 상방으로 본다. 하지만 조정 후 매수하자. 조정 후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LG생활건강인데 LG생활건강을 자, 요거 뭐 차트 말고 요거 내용 먼저 볼게요. 자, 요거는 LG생활건강이에요. LG생건이라고 하죠. 자, LG생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매수가가 높은 곳에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뭐 130만 원까지 갔던 이 주가가 지금 뭐 30만 원대 중후반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짚어볼게요. 자, 24년도 1분기 매출 최근이죠. 아직 이거 나오진 않았어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매출이 1조 6,892억이 예상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1,364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제 8.1%로 비교적 선방했다, 양호했다. 그리고 또는 회복하고 있구나 실적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화장품 쪽은 중국향 매출이거든요. 중국향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가장 중요한 중국 시장에서 이 매출이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로 지금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 보시면은 3개년도에 이 중국향으로 해서 매출 변화율 이런 걸 보시면은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막 33%씩 빠졌어요. 이러니까 주가가 남아날 리가 없죠. 중국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데 그러면 이 매출이 안 좋다는 거는 면세점 매출도 안 좋다는 거죠. 쌍으로 해서. 면세점 매출도 같이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좋을 수가 없죠. 지금 LG생건 같은 경우는 화장품 그리고 또는 식음료 그리고 그 또 뭐 음료, 식음료에 뭐 음료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또는 건강용품 그리고 이 면세점 이렇게 4대 이 사업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가지 축이 무너져 버리면 주가가 힘들죠. 근데 다행히 이 줄어드는 이 폭을 줄이고 있죠. 이게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은 다시 한번 주가가 상방으로 많이 가겠죠. 그때는 진짜로. 근데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역시 면세점이 써 있네요. 면세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때 2022년도 최악이었어요. 이때. 그죠? 그게 지금 이제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잘 알고 있으면은 LG생활건강에 대해서 내가 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는 지금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흐름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이 목표가라든가 여유가 좀 생기겠죠. 항상 주식은 여유 있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돈 버시는 필수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실적 부분 보시면은 생활용품 쪽이라든가 그리고 뭐 음료 쪽 해서 양호한 이제 좀 견조한 실적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는 남은 거는 이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이쪽으로 해서 지금 중국향 이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적이 조금 더 개선세가 조금 더 이제 두드러지면은 주가 탄력이 더 받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저는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조정 한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급등세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역시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4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 관점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무난해 보이지 않을까. 근데 워낙 지금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 가지고는 아마 택도 없으실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하지만 뭐 신규로 하시거나 또는 계좌 한 개는 비워놓고 다른 계좌에서 내가 신규로 해서 이걸 어느 정도 수익으로 메꾸겠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44만 원, 45만 원 밀렸을 때 그 관점에서의 이 수익은 단기 수익은 적지가 않고 좀 쏠쏠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조정 받을 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한 2차례 정도 분할 매수해서 평균 단가 맞춰 놓으시고 목표가 상당히 이렇게 하시면은 한 제가 계산한 걸로는 한 20에서 30%의 이 수익 구간이 나와요.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시에 이 무료 공개 방송을 해요. 오늘 이제 시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런 지금 이 시간 때문에 자세히 설명 못 드렸던 화장품 관련주들 많죠. 이거 말고도 그 섹터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 폭넓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고요. 이런 것들을 흐름들을 제가 스토리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시야가 넓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차트 포인트가 나와요. 그 차트 포인트가 바로 내일의 관심 종목인데 그냥 관심 종목이 아니라 급등주 관심 종목이에요. 급등주. 왜냐하면은 오늘 한번 상승이 나왔고 또는 하방에서 어떤 이 라인을 잡은 종목들을 제가 관심 종목에 넣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매매 기법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무료 공개 방송을 알차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또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테마로 화장품주 살펴봤습니다. 조정 나왔다가 급등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우리 화장품주 특징 테마로 잘 공부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테마를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전문가님의 최근 주요 종목 수익률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4월 3일에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그 유명한 엔캠 종목 무려 20% 넘는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신 건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엔캠 오늘은 네.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어요. 맞아요. 거의 한 12% 정도 장중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왜 엔캠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그냥 승부 보시라고 그랬어요. 승부. 이 종목 하나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몇 개 있는데 좀 손실 있다. 그러면 그거 싹 밀어내고 이 종목으로 엎어버려라. 이걸로 이제 승부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좌측에서 이 엔캠은 올라갈 때 힘을 딱딱 꽂으면서 가요. 이거는 이 꽂는 거는 이거를 제가 이제 빨래집게라고 그러죠.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때 빨래집게. 우리가 이 빨랫줄에 그걸 걸어놨을 때 빨래집게로 그거 하면은 찝으면은 그 빨래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그런 논리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이 가격단 22만 5천 원의 이 가격을 깨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런 추세선을 이탈을 시켜요. 이거는 이 라인을 우리가 잡았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 라인을 이렇게 연장을 시켜보니까 포인트가 나오더라. 1차 상승이 바닥에서 요만큼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나눠지죠, 주가가. 그리고 나서 이 봉이 생기는데 이 봉이 생기면서 2차 상승이 이제 나오는데 2차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이 상승의 힘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가 중요한 자리에 맥점이에요. 여기가 수맥 자리예요. 수급 맥점.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방향을 틀었다. 이거는 얼마나 강하게 가겠어요. 그리고 나서 쭉 갔어요. 쭉. 그리고 나서 정고점 이때 당 25만 2천 원이면 여기죠. 지금 가이드가. 이때 여러분들께 드릴 때 이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종목이고 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자, 엔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YC캠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고 심지어 오늘도 다시 한번 장중에 13%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인데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유가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유리기판은 이건 엄청난 그 어떤 이 테마성을 띤 어떤 그런 어떤 재료다. 그러니까 강한 재료다. 여기에 이제 개인적으로 포인트를 맞췄고 장중에 제가 이런 모습들을 봤었어요. 지금 이제 상한가 그날 이제 이날 이제 여러분들께 이날 이제 가이드를 드리고 요날 가이드를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요때 이날 이 당시만 해도 이 유리기판 하면은 필옵틱스를 우리가 시장에서 많이 알려졌던 종목의 대장주였어요. 이 필옵틱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에 대해서 강세 흐름을 이제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필옵틱스에 대해서 이 주가 흐름을 이제 장중에 이제 보고 있었어요. 자, 봤더니 필옵틱스가 장중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그럼 여기 지금 이 음봉이라고 하는 거는 윗꼬리도 길게 달려 있고 그러면 이거는 누르는 힘이 단기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요거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을 때 모습이고 이 양봉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음봉 예를 들어서 이게 음봉이에요. 음봉. 이 음봉 두 개를 합쳐 볼게요. 이 음봉 두 개를 합쳐서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양봉이 밑에서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양봉. 그러면 이거는 이 누르는 힘을 이겨낸 거예요. 그러면서 확장성을 띌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 YC캠 드린 거예요. 가이드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진테크라는 종목 또 이제 여러분들께 낸드가 3D 낸드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산업적인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 드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 오늘도 3.11% 장중에 이제 급등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고 역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증시가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으로 따졌을 때는 좀 불확실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고 가는 거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구간이 좀 위험하니까 혹시 방송 시청하시고 아직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항상 이 구간에서는 부분 익절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AS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모라든가 이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께 과거에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어요. 뭐 영상 그리고 이 어떤 부분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글이 있어요. 이 당시 이날이에요. 요날. 가이드 드렸던 날이 요날. 영상하고 이때 주가가 막 요럴 때 드린 거예요. 요럴 때. 이거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고. 주가 조정 시. 근데 조정을 해도 공포스러울 정도로 밀릴 때 요때가 뭐가 되냐면은 매수 포인트가 되더라. 예. 그래서 그 부분 해서 영상까지 이렇게 글로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포인트 잡아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뭐 텍스트, 영상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는 이거 추격 매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수 안 나게끔 제가 면밀하게.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전력 설비 쪽은 워낙 강조 많이 드렸고 3월 달에 테마다 이렇게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HD 현대일렉트릭인데 여기서 이 구간에서 상승 형태 확인형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 딱 그림 보고 상승 형태 확인형 이렇게 딱 한 적어도 5초 안에 상승 형태 확인형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캔들을 내가 좀 안다. 그리고 캔들 패턴을 안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서 이제 내려가죠. 봉이 이렇게. 그러면 내려간 거는 하나의 우리가 음봉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음봉.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양봉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라인을 넘겨버리네요. 이거는 하나의 양봉이 생겨난 거죠. 이런 거 이 패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잉이라고 하죠. 상잉확. 그렇죠? 자, 그래서 전력 설비 끝판왕. 그래서 지금 여기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승 형태 확인형을 발견했다. 그리고 나서는 주가가 쭉 간 거예요. 쭉.
자,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이 상승 형태 확인형인데 이 지금 자료만 보면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 글도 그렇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요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취한 변경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지금 수익 리뷰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앵템과 YC캠, 피롭틱스 같이 최근에 핫했던 종목들로 25% 수익률 볼 수 있었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의 전략적으로 해서 수익 볼 수 있었고요. 최근 주요 종목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조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전문가님의 무료 자료집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저녁 8시에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 그리고 내일의 관심 종목, 급등주까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장 화제의 종목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의 특징주로 YC캠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자, 전문가님, 유리기판주 아직도 강세인 것 같은데 이 YC캠 더 갈 수 있을지 오늘 가져와 보신 거죠? 예. 지금 이 YC캠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이제 네.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내일 시장이라든가 시초가라든가 그런 부분 이제 보면은 더 정확하겠지만 오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유리기판이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산업적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테마성으로 가는 것인가. 과거에 초전조체 이제 제가 신성델타 테크 여러분들께 가이드로 해서 34% 이렇게 좀 가이드 드렸을 때 초전도체를 단순하게 그 전에 봤던 것처럼 어떤 이 테마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처럼 지금 이 산업적으로 신소재, 신규 물질, 꿈의 물질 이런 이제 기대감이 강하게 투영이 되는 그 산업적 기대감으로 볼 것인가, 이렇게 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내가 이제 이 종목을 강하게 보느냐 아니면 약하게 보느냐 이런 어떤 포인트가 좀 생기는데, 지금 유리기판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산업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 테마성으로 보시나요? 저는 지금 이 테마성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태생은 반도체 이제 이 HBM, AI 그 관련해 가지고 유리기판 쪽으로 가야지 결국에는 이 AI 반도체가 향후에 더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이 유리기판이 지금 이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2027년도 막 이렇게는 돼야 돼요. 또는 빠르면 2026년도. 그럼 지금 시점에서 유리기판은 아직 상용화도 안 된 그 시장이죠. 매출이 0원. 그러면은 우리가 산업적으로 보면은 지금 좀 그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데, 그러면 가장 주식을 강하게 상승시키는 그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래서 지금 이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제 상승이 나왔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기대감이 과연 이 꺼지는 단계인가, 아니면 아직까지 이 기대감이 약간의 불씨라도 좀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상방으로 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 고점 돌파가 아니에요. 그냥 단기 관점이에요. 이번 주 내로. 이렇게 볼 것인가. 근데 지금 증시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움직인 것들이 다 보면 테마성으로 움직여요. 테마성으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급등 나왔던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장중에 힘차게 가다가 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모습은 증시가 변동폭이 크다는 거는 증시가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이 변동폭이 큰 거예요. 그 원리가. 변동폭이 큰 원리가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또는 개미 털기일 가능성도 있겠고.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갈피를 못 잡기 때문에 변동폭이 큰 거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에 갈피가 잡히지 않는 그 순간에는 이 테마성을 띤 특히 산업적 테마성을 겸비한 유리기판만한 재료가 지금 시점에서 있겠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라인이 잡혀버리죠. 라인이 오늘 이게 장중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얼마에 끝난지 모르겠지만 여기죠 여기 이 구간에서 하고 올라갈 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수익을 좀 잘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은 기대감에 기반한 상승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고점 대비해서 이 최근에 조정도 충분히 나왔고 일정 라인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라인들에서 잘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면은 다시 한번 이런 32,500원이라든가 또는 이전에 눌렸던 요 구간 터치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의 또 특징주로서 YC캔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눌린 구간에 있지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자, 1루타를 넘어서 우리 홈런을 갈 수 있는 종목인지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종목은 제가 섹터라든가 네. 그리고 또 내용이라든가 조용호 전문가 하면은 뭐 차트보다는 여러분들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이제 어떤 그런 스타일인데 오늘은 내용이다 뭐나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차트 한 장 여러분들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미가 땡긴다 하시면 여러분들이 또 동참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던져드리는 직구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치시면 좋겠어요. 자, 현 시점에서 가장 기대감이 강력하지 않겠는가? 현 시점에서. 요 한 문장이 저는 이제 자신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뭐 기타 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그렇게 따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지는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갖고 오지도 않았고 섹터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 섹터도 이게 비공개예요. 자, 밑에서 보시면은 이 종목 예전에는 노답 종목이었어요. 노답 답이 없는 종목. 예, 그 노답이라고 하죠. 자, 노답 종목인데 밑에서 이제 약간 해서 어떤 끼를 이제 슬슬 발산을 했죠. 그러면서 1층, 2층, 3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이제 서서히 레벨업하는 그 과정인데 여기가 지금 1층, 그죠? 여기까지가 1층에서는 노답이었어요. 노답. 예. 노답에서 이제 얘가 이제 조금 이제 정신을 차려서 이제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2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3층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나서는 이 라인 항상 양봉의 이 3분의 1 하단 지점을 돌파한 이후에 이런 각도 만들면서 쭉 갔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1차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 증시도 안 좋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 지금 여기서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작업한 기간 물론 저점 대비해서 이 상승률이 굉장히 세게 나온 거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물론 고점은 여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작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여기서 쭉 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많이 하락했죠.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 구간.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주가 밀릴 때 올라갈 거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은 어느 때 사야 돼요? 조정 시 매수하는 거예요. 조정 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가이드 드리는 그런 포인트도 그 조정 그 가격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어요. 자, 자료집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저녁 8시 무료 공개 방송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히든 종목 알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녁 8시에 있을 공개 방송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방향성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코스피는 2650포인트가 회복되는지 잘 지켜보고 테마성으로 종목이 상승하는지 또 산업성으로 오르는지 잘 판단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화장품주 실적 타고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과 토니몰이 LG 생활건강 분석하면서 조정 후에 상승 가능성 있다라고 살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약세장에서도 시세 분출하고 또 강력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조영우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